같이 수업이 진행돼요. 역할 분담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배움의 공동체 그 유인물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배움의 공동체에서 협동이라는 것은 서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럼 서로 가르치는 관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관계에서는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수업을 잘하는 아이한테 못하는 아이 이렇게 가르쳐줘야겠어요.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네? 근데 모든 편성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잘하는 걸 하나씩 딱딱 배치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어떤 아이가 관계가 깨지겠어요? 가장 싫은 아이가 누구예요? 야유야. 못하는 아이. 왜?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봐요. 이 아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려요. 아까 제가 교육은 비극은 수동적인 데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창에서 그 거시기 이 얘기를 이걸 가지고 강의했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야 모든 아이 있는데 야를 계속 네가 책임지고 좀 가르쳐주라고 그랬대요. 가지고 자기는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가를 가르쳤대요. 가르쳐줬대요. 근데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동창회를 오는데 가가 내 앞에 딱 앉더니 엄청나게 자기한테 쏘아붙이더라는 게 네가 그게 잘났으면 초등학교에서 교사 되었냐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얼마나 그때 그 감정이 억감정이 있었는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 가보다 내가 힘이 약했으면 가한테 맞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계가 그렇게 나빠진다 그 말이.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수동적인 전제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저도 뭐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켰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이게 가르치는 관계예요. 그럼 배우는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못하는 아이가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가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수동적이지만 이때 이 행동은 어떤 존재예요? 능동적인 존재,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물어본다는 건 내가 물어본다는 것은 내 주체가 나니까 내가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못하는 아이들이 안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고민을 하다가 거꾸로 수업을 제가 그걸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꾸로 수업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토마노부가 뭐라고 하냐면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끝까지 혼자 하려고 한대. 그것이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 못 해가지고 학습 결손이 계속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부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그 오에다 중학교라는 학교를 갔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급훈이라고 쓴 자리에다가 뭐 이렇게 써놔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써보세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모르면은 깊이 생각해봐라. 그래도 모르면 친구한테 물어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친구가 물으면 잘 가르쳐라. 네 가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도 이것이 되게 안 됐나 봐요, 아마. 만약에 이것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협동적 배움은 기가 막히게 잘 될 거예요. 못하는 아이들이 친구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배우면은 활동이 굉장히 잘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구제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토론을 어떻게 하면 이걸 못하는 아이들이 좀 물어보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모르는 것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그런 문화를 학교의 학급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저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관계고 배우는 관계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종전의 협동학습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토마나보가 스스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는 타자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을 써놨죠. 그렇죠? 예.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 공부하는 혼자 하는 그 공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 사회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 21세기는 그야말로 공정공영 시대라고 하지만 옛날 저 에디슨이 말이죠. 혼자 푹 찌고 장구 치면서 기계 만들어내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만드는 시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강조되는 것이 무슨 학문이에요? 융합학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학문도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융합학문이 뜨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도 학교에서 요즘 강조하는 것이 융합인재 육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둠 활동을 시키는데 아이고 나는 선생님이 모둠 활동 안 할래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이 훨씬 잘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설득을 해가지고 협동학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재를 사회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회사에 같은 데서 기업 같은 데서 보면 어떠냐면은 사람을 뽑을 때 어느 일정 수준만 도달하면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면접을 통해 가지고 가가 얼마나 협동심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다른 사람과 융합을 잘하는가 그걸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협동적 배움을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인간상을 길러내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협동적인 인간.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사회의 인간은 창조적이면서도 협력할 줄 아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협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쌍방향적 배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배움의 공동체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의견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쌍방향적인 배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둠 활동할 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결론을 안 내려요. 종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모둠 활동을 하되 모둠 속에서 배우되 배우는 것은 각자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모둠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모둠에서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종합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둠 속에서 배우지만은 배우는 것은 어떻게 배우냐면 각자 배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을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움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각자 자기 생각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차이를 통해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에서 여기 모둠 활동에서 배움이라는 이거예요. 선생님들 봐요. 여기에서 네 명이 저 모둠 활동할 때 내가 자기의 생각을 이 아이가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3명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의 생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차이를 찾아가지고 이 차이를 교류해가지고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할 때 자기의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찾아가지고 그 차이를 교류해가지고 배워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배움의 공동체에서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정답만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차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나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발판하고 나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봐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배움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차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차이를 찾으려면 듣기를 해야 돼요. 듣기.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듣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토마라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배움의 시작은 듣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장학사 때 말이죠. 수업 참관할 때 뭐만 보고 다니냐면은 교사가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막 발표만 잘하면은 그게 좋은 수업이라고,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좋은 수업이라고 다니고 박수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뭘 보고 안 봤냐면은 듣는 것을 안 봤어요. 표현만 봤지 공유를 안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봐요. 여기서 선생님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 고함을 지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한다면은, 또 이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한다면은 배움이 없어요. 그 속에는. 자기가 아는 것 전부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 수업이 바로 어떤 수업이냐? 수업은 있는데 배움이 없는 수업이다. 그건 아마 선생님, 수업 하는 선생님한테 가장 기분 나쁜 소리는 그 소리일 거예요. 아마. 내가 열심히 수업 했는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 듣기가. 이것만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바로 배우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볼 때 항상 뭘 봐야 하냐면 발표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다른 아이들이 잘 듣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에서 찾는 교실은 발표 잘하는 교실이 아니라 잘 들어주기를 하는 교실이 바로 배움의 공동체에서 찾는 교실이고, 그러한 교실이 배움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교실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듣기를 중요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 이 수업이 말이죠. 정착이 되면은 애들이 관계가 참 좋아져요. 이 아이들이 발표할 때 다른 아이들이 잘 듣고, 또 이 아들이